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추구시 읽어보실 텐데요. 요 19절이 오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요 시가 200의 송장사인지 강동이라는 시에서 발췌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200의 이 시 전문을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송장사인지 강동 해서요. 송, 보낼 송, 성시 장자, 사인은 벼슬명입니다. 지는 갈지자, 강동이죠. 강동으로 가는 사인인 장씨를 전송하며입니다. 얼핏 친구를 전송하면서 쓴 시이니만큼 굉장히 서운하고 쓸쓸하고 이런 식의 해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이라면 일반적으로 누구든 다 쓸 수 있는 시겠지요. 200이 친구를 전송하며 라는 시를 썼을 때에는 조금 이 속의 내용이 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언제 지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찾지 못했는데요.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200이 43세쯤 어렵게 한림 공봉이라는 직을 얻게 되어서 1년 남짓 벼슬살이를 할 때 그 기간에 지은 시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200은 5살 때부터 아버지의 명에 따라 오직 관리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목표였던 만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도 관리만 되면 만사가 술술 풀릴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황제 옆에 가보니 아니었죠. 그렇게 원하던 관리가 돼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고작 당현종과 양귀비의 연회에 참가해서 그들의 흥을 돋우는 광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꿈과 희망은 산산이 무너졌죠. 끔찍한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술로 울분을 달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허구한 날 술 퍼마시는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저항이었죠. 벼슬 전에는 벼슬 못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젠 또 벼슬 때문에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놈의 술 때문에 환관인 고력사의 모함으로 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궁에서 쫓겨나오기 전에 그의 동료인 장사인이 사직서를 쓰고 떠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200은 장씨성을 가진 동진 때의 장한과 그의 동료이자 고향 친구인 고영을 떠올립니다. 장한은 동진 때의 사마경의 패망을 예감하고 떠나면서 고향 친구인 고영에게 충고하죠. 천하가 뒤숭숭해서 화란이 그치지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사직을 지키기는 어렵다. 나는 원래 산속에 있던 사람이니 이 세상이 바라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사직하겠다. 당신도 현명하게 생각해서 후일을 도모해라 했는데요. 친구인 고영이 그 장한의 손을 잡고서 나도 역시 그대와 더불어 남산에서 고사리를 뜯으면서 삼강의 물을 마시며 살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영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경이 이끄는 그 나라가 그해 12월에 드디어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 장한의 예지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떠나지 못하는 자기와 떠나는 장사인과 딱 같다는 거죠. 이처럼 200은 당현종과 양귀비의 작태를 보고 당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예감하면서도 감히 용기 내지 못하는데 과감하게 벼슬을 버리고 떠나는 동료인 장사인이 200은 못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인을 진나라의 장한에 비껴서 시로 읊었다입니다. 정리해보면 여기 시에 나오는 이 장한이라는 인물은 4세기 동진 때의 사람이고 이 200이 전송하는 그 장사인은 8세기 사람이죠. 하니까 같은 동일 인물은 아니죠.
근데 벼슬을 버리고 떠나는 그 장사에는 이 장한에 비껴서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 읽으면서 첨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연입니다. 장한 강동거 정치 추풍시. 첫 수연의 앞구에 장한이라고 인물을 딱 넣지요. 정말 200다운 스타트예요. 장한이라는 인물을 알면 이 뒤까지 다 읽어볼 게 없어요. 아, 200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200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죠. 나도 장한처럼 하고 싶어요. 장한처럼 친구인 장사인은 떠나는데 자신은 떠나지 못하는 이런 심정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예, 해석해 보면요. 장한, 이 장은 성씨 장자고요. 한은 날개 한자죠. 갈거. 장한이 강동으로 떠날 때에는 이 강동은요. 말 그대로 장강의 동쪽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 장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르는 강길의 위쪽 아래쪽에서 강북, 강남이라는 명칭을 흔히 쓰지요. 그런데 여기서 강동이라고 한다면 강소송의 남경에서 무호 사이에서 이 장강의 물길이 방향을 틀어서 북동쪽으로 흐른답니다. 해서 이 지역에서는 그 강의 동쪽, 서쪽이 나뉘어지는 거죠. 해서 강동, 강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서진 멸망한 후에 그 왕족 중에서 살아남은 사마예가 그 남경의 도읍을 정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서 동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진의 수도인 낙양보다 약간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름도 동진이라고 했듯이, 예, 그 강동은 그쪽을 말합니다. 또 장한을 진나라의 완적이라든가 강동 보병이라고 불리는데요. 장한은요, 본성이 탐욕스럽지 않고 문장을 잘 짓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좀 제멋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 삶의 형태가 완적과 같다 해서 완적의 벼슬명을 따서 강동 보병이니 진의 완적이니 뭐 이렇게 불리어지는 거죠. 완적은 우리나라 말, 서진 초기 때 사마씨의 체제에 불응하며 대나무 숲속에서 술과 검은고를 즐기며 노장 사상에 심취해서 청담을 나누던 그 충림 7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한때에 보병교위라는 벼슬을 산 적이 있는데 벼슬에 연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병교위에 들어가면 그 병영의 주방 안에 술이 수백 곡 쌓여 있다는 말을 듣고, 예, 거기 들어가면 술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 교위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보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리해 보면 장한 강동거, 장한이 강동으로 갈 때에는 다음 정치 추풍시, 가을바람 부는 때였지예요. 예, 장한은요, 동진 사람인데 동진의 그 제왕이었던 경의 종사관으로 있다가 가만히 보아하니 제왕이 사직을 보존하기가 어렵겠다는 감을 받고 그만 고향에 돌아가서 순채나물국과 농어회를 먹으면서 살겠다고 떠나는데 떠났던 그때가 바로 가을바람 불던 때였지예요. 그래서 이 가을바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쓸쓸함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단지 이 장한이 벼슬을 던졌던 그때가 가을이었다는 것. 예, 그리고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 땅의 진미인 순채국과 농어회가 생각이 난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쓸쓸한 계절 가을에 뭐 친구가 떠나가니 마음이 서글프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에요. 장한이 살던 고향에서는 순갱노회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 순갱노회는 순채나물 순자, 국갱자, 물고기 농어노자, 그 얇게 점인 생선 날고기 회입니다. 그래서 순채나물로 끓인 국과 농어회죠. 세상에 먹거리가 많고 맛있는 것도 많지만 어려서 즐겨 먹던 음식은 평생 잊지 못할 그리운 맛이라는 거죠. 고향에서 먹던 그 순채나물 국과 농어회가 그리워서
그것을 먹으려고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갔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하는 건데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부귀나 명예 등에 매이지 않고 비록 소박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뜻에 맞게 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연입니다. 천청 일안원 해활 고범지. 천청, 하늘천, 맑을 청이죠. 날씨는 맑고 혹은 맑은 하늘에 일안, 기러기 한 마리가 원, 멀리 날아가고, 원자는 거리상에 먼다는 것보다도 높고 자유로움을 말하죠. 기러기 한 마리가 멀리 날아간다예요. 안행 혹은 안항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기러기라는 것은요, 혼자 날아가지 않고 무리지어서 줄을 서서 마치도 벼슬의 직위라든가 혹은 친척의 항렬처럼 줄을 서서 맞춰서 가기 때문에 안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러기 한 마리가 간다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무리지어 가지 않는 기러기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야말로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매번 사직서를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러기 한 마리는요, 그것을 가감하게 행한 한 마리예요. 무리 짓지 않고 홀로 쓸쓸함 이런 것보다도 자유롭게 자기 뜻한 대로 떠나가는 갈매기입니다. 친구 장사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 알량한 벼슬, 평생 벼슬을 구하려고 20여 년을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얻은 벼슬인데, 어떻게 얻은 벼슬인데 그 벼슬을 떠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떠나가는 겁니다. 저 맑은 하늘에 저렇게 자유롭게 저 기러기 한 마리는 멀리 떠나간다. 맨날 줄 맞춰서 다니는 거 말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더 높이 멀리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저 높이, 저 멀리 날아가는 저 기러기. 그리고 해활, 고범지. 해활, 바다해, 넓을 활. 광활한 바다에, 저 넓은 바다에, 그 넓은 바다만큼이나 많은 배들이 가야 되는데, 고범, 외로울 고, 돛담배 범인데요. 요 외로울 고는요, 일자의 뜻이 있습니다. 고범이에요. 외로운 배가 아니라 한 척의 돛담배예요. 그 한 척의 돛담배가 천천히 간다예요. 지자는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속도가 천천히 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아주 여유자작하게 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배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척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갈 게 없어요. 경쟁 시대에 막 미친 듯이 가야 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유유자적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이 광활한 바다, 이 어마한 자연 속에 오직 그 하나의 배,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 넓은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여유자적하게 가는 그런 모양을 함연해서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저 맑은 하늘을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저 광활한 바다를 한 척 배가 천천히 여유롭게 가는구나, 이 느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과 지는요, 벼슬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그 높은 기상과 그 여유로움을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장안이 급기야 떠날 결심을 하자 그 친구가 사후의 명예는 생각지 않느냐는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아 유신후명. 이 사자는 만약사예요. 가령 나에게 죽은 후에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불려 즉시 일배주 해서요. 즉시 지금 당장에 한 잔의 술만 못하다. 죽은 후에 아무리 좋은 명예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잔의 술만 못하다 라고 말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런 것은 흡사 도연명의 기거래사를 연상시키지요. 동양의 선비들의 기저에는 이런 심정이 깔려 있습니다.
예, 언제라도 벗어던지고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깔려 있죠. 세 번째, 경연이에요. 백일 행육모 창파 묘난기. 백일, 흰 백자에다 날 일자죠. 예, 대낮이죠. 쨍쨍째는 그 대낮에 해가 가고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대낮에 해가 넘어가. 욕모, 욕자는 발할욕이죠. 하고자 할 욕자예요. 모자는 저물모, 예, 막 저물려고 해. 그 환한 그 큰 해가 서서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저물어 가고, 대낮에 해가 넘어가서 저물려 가면 어두워지겠죠. 예, 이 어두움을 말하고요. 창파, 그 푸른 파도는 묘자, 아득할 묘자인데 요것도 바다니만큼 깊다는 의미로 해야 되겠어요. 창파, 아주 푸른 파도가 묘 깊으니, 예, 그래서 앞에 행은 넘어가고 요거는 깊이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은둔의 생활을 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단순히 벼슬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속세와 떨어져 있는 은둔의 삶을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난기, 어려울 난, 기약할 기자 해서 기약하기가 어렵다. 만날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장하는 또 이런 말도 남기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요. 읽어보죠. 인생 귀득 적지. 사람이 살면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자기 뜻에 맞는 것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평생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능 기환 수천리. 하 어찌 능이 기환, 이게 말 굴레 기자죠. 그래서 기환하면은 굴레 같은 벼슬이에요. 예. 굴레 같은 벼슬 때문에 고향에서 수천리나 떨어져서 써이 요 명작호, 명작, 명예와 그 자귀를 바랄 수 있겠느냐예요. 예. 그래서 어찌 벼슬에 매어서 고향에서 수천리 떨어져서 살면서 명예와 자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예요. 예. 그러니까 부귀와 명예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하는 성품이 활달하고 박학다식했다고 하는데 그의 성품대로 종임불기, 예, 벼슬에 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도연명이 그랬듯이 벼슬을 버리고 떠났죠. 이백은 자기도 이 장한이 그랬듯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시의 신선이라고 불리는 이백이 정말 부러워하는 결심을 했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친구, 장사인, 장한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지금 전송하는 거예요. 다들 해석을 해보세요. 예, 제 해석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미연이에요. 오주, 여견월, 천리, 행상사. 오주, 오주는 오군, 오나라 땅이죠. 예, 강동입니다. 예, 장한의 고향입니다. 강동에 가서 속가를 떠나서 수행생활을 하게 되면 이 당시 202 생전시의 그 당나라는요, 굉장히 도교가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도교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중국은 도교가 굉장히 성했죠. 그래서 벼슬을 그만두고 선비가 하는 것은요, 돛 닦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강동에 가서 만약에 견월, 달을 보게 되면, 예, 이 달을 보면 뭐 맨날 뭐 달 뜨는데 뭐 달 안 보나요? 언제는? 달은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달은 단순히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죠. 예,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을 밝혀주는, 무명의 어두운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달입니다. 너 강동에 가서 그 높은 하늘,
그 깊은 바다 그런 곳에 가서 살다가 공부하다가 어느 날 만약에 달을 보게 되면, 뭔가 알게 되면, 뭔가 한 소식을 얻게 되면, 또 깨닫게 되면, 천리 행상사, 천리에 떨어져 있는 나를 바랄 행이죠. 상사, 좀 생각 좀 해다고, 너 뭐 좀 알게 되면 나 좀 불러다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나 너 안 인연으로, 그 인연으로 나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해석은 자유입니다. 제 해석을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시 해석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감성적인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건전해야 할 젊은이들이 시의 감상에 빠져서 그 정신을 혼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한시는 문인 사대부들의 글입니다. 그 문인 사대부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혹은 감상에 젖어서 시 나부랭이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양 사상 내에서는 문이제도라고 해서요. 글 속에 도를 실어야만 해요. 글 속에 혹은 시 속에 그림 속에 도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은밀하게 그 속 뜻을 감췄어요. 그 속 뜻을 리얼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다이렉트로 바로 표현한 것은 천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망라해서 은유법, 비유법을 사용해서 감추었어요. 자신의 뜻을. 그래서 해석자는요, 그 뜻을 알아내는 것이 숙제예요. 더군다나 시선이라는 이백이 단지 친구와 헤어지는 감상을 썼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가장 1차적인 해석이죠. 이 시 속에는 정말 이백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고 떠나는 그 친구 장사인을 부러워하면서 그 장사인을 동진시대 때 장한에 비껴서 읊은 시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제 시를 바탕으로 해서 더 멋진 해석해 보세요. 이상으로 이백의 송장사인 지강동 읽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장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떠나지 못하고 그저 떠나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이백의 심정으로 시 같이 읽어보죠. 이백의 송장사인 지강동. 장한 강동거. 장한이 강동으로 갈 때에는 정치 추풍시. 딱 가을바람 불던 때였지. 천청일안원. 맑은 하늘에 기러기 한 마리 멀리 날아가듯이 해활 고범지. 광활한 바다에 한 척 돛담배 여유롭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갔지. 백일 행욕모. 훤한 해가 넘어가 저물려고 하고 창파 묘난기. 푸른 파도는 깊어져 만날 날이 어려워질 것이니 오주 여견월. 강동에서 만약에 달을 보면, 뭔가 알게 되면 천리 행상사, 천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날 좀 생각해 주게나. 요 시는요, 한 구에 5자로 되어 있는 오언율시죠. 구가 4개 있으면 절구고 이렇게 8개 있으면 율시죠. 오언율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연인 수연
끝자인 떼시자, 그리고 합년의 끝자인 더딜 지자, 경년의 끝자인 그 약속 기자 해서 이자로 운을 맞췄는데요. 이 맨 마지막 미연에 이 생각 사자를 넣음으로써 200은 이 운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또 멋진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